스쿨버스를 상상해보세요. 말 그대로 어떤 색이든 가능해요. 분홍색, 밝은 녹색, 주황색, 심지어 얼룩말 무늬도요. 얼룩말 무늬 좋은데요? 그런데 왜 하필 노란색일까요? 발랄한 색깔이 아이들의 등교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스쿨버스를 노랗게 칠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안전입니다. 하지만 우선 미국의 노란색 스쿨버스가 정말로 노란색인지 알아봅시다. 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한 노란색이 아니고 색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담황색과 주황색을 섞은 특이한 혼합물이라고 말할 만한 색깔인데 잘 익은 망고가 생각나네요.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요. 어쨌든 미국과 캐나다의 스쿨버스 색을 정확하게 부르고 싶다면 고상하게 전국적인 스쿨버스식 유광 노란색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과학적으로 빨간색이 가장 큰 파장을 가진 색이라는 게 입증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빨간색은 쉽게 흩어지지 않으니까 멀리서도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이 빨간색을 경고의 의미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스쿨버스를 왜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는 걸까요? 모든 과학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관심을 즉각적으로 사로잡는 색은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입니다. 다시 말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노란색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종의 빛을 내는 성질이 있어서 어둠이나 안개, 희미한 빛 속에서도 눈에 잘 띕니다. 많은 스쿨버스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등교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 그 시간대에 아직 바깥이 어두운 경우도 많죠. 그래서 노란색 페인트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도로에서 버스가 더 눈에 띄게 해주니까요. 게다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어스름한 시간대에도 운전자들에게 스쿨버스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려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스쿨버스의 색상을 이런 특정한 색깔로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변 시야라고 들어보셨죠? 이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똑바로 보지 않아도 눈의 구석을 통해 보는 것을 뜻합니다. 과학자들은 여러분이 빨간 물체보다 노란 물체를 주변 시야로 발견할 가능성이 1.24배 높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미국에서 스쿨버스에 노란색 외의 색을 사용하는 걸 법적으로 불허하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전국적인 스쿨버스식 유광 노란색은 1939년이 돼서야 나타났고 이전의 스쿨버스 색은 여러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운행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말이 끄는 특별한 마차를 타고 등교했죠. 재밌을 것 같은데 다시 도입해보죠. 흥미롭게도 일명 최초의 스쿨버스는 1827년 런던에서 등장했고 아이 25명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1939년에 새롭게 도입한 버스색의 명칭은 전국적인 스쿨버스식 크롬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크롬 색채 배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쿨버스 크롬의 색소에 납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요소는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현재 페인트 제조 업체로 교체된 거예요. 하지만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안전상의 이유를 배제한다면 여러분은 스쿨버스를 어떤 색으로 칠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과 그 이유를 댓글로 말해주세요. 하지만 스쿨버스와 관련해서 혼란스러워 보일지도 모르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모든 주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동차에 타고 있을 때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합니다. 운전사든 승객이든 마찬가지죠. 게다가 아기, 유아, 어린이는 특별한 카시트에 앉아야 하고 안전벨트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를 당해도 안전벨트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부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스쿨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걸까요?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안전벨트가 스쿨버스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스쿨버스를 타는 게 차를 타는 것보다 40배는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스쿨버스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모두 구획화 덕분입니다. 네, 어려운 단어네요.
제 말은 스쿨버스의 좌석은 서로 가깝게 위치해 있고 등받이가 높고 푹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앞으로 쏠리게 될 경우 학생들은 아주 짧은 거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좌석 등받이도 에어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스쿨버스에서는 사람들이 땅으로부터 높이 앉아 있어서 종합적으로 더 안전해집니다. 다른 차량이 스쿨버스와 충돌할 경우 모든 충격이 좌석 아래쪽에서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그 이유는 바로 머니, M-O-N-E-Y, 돈입니다. 안전벨트를 추가하면 버스 제작 비용이 $8,000에서 $15,000가 더 들 거예요. 게다가 안전벨트가 차지하는 추가 공간만큼 버스 좌석도 줄어들겠죠. 결과적으로 학교는 버스의 수를 15% 더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숫자가 늘어도 태우는 학생들의 수는 똑같겠죠? 그러면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연료와 더 많은 운전자, 더 많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이어집니다. 아이고. 어쨌든 오늘날의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쿨버스의 무게가 4,500kg 이상일 경우 차량 내 안전벨트 장착 의무는 주에서 결정합니다. 현재 오직 6개 주만이 스쿨버스에 안전벨트를 달도록 하고 있으며 그곳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텍사스, 뉴욕, 루이지애나입니다. 그러나 스쿨버스의 무게가 4,500kg 이하일 경우 모든 주에서 안전벨트를 달아야 합니다. 그나저나 얼마 전 스쿨버스 뒤에서 운전하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버스의 배 아랫부분에 체인이 몇 개 달려 있었고 심지어 몇 개는 도로에 약간 끌리기도 했죠. 물론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본격적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스쿨버스에 그런 체인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그런 체인이 필요 없을 테니까요. 그 체인은 스쿨버스가 빙판길에서 정지 마찰력을 얻게 해줍니다. 체인은 버스의 현가장치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쿨버스 운전자가 추가적인 도움 없이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대시보드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버스의 뒷바퀴 옆에 위치한 작은 고무 체인 바퀴가 풀리죠. 그러면 버스가 가속할 때 이 체인 바퀴가 회전하면서 타이어 아래로 체인을 밀어 넣는 거예요. 짜잔! 느리긴 하지만 확실히 버스가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감속할 때면 버스 운전자는 체인을 회수하면 됩니다. 또한 스쿨버스의 검은색 보닛을 보고 왜 저건 다른 부분처럼 노란색이 아닌지 궁금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햇빛이 너무 밝으면 버스 보닛을 덮고 있는 유광의 밝은 노란색 페인트가 너무 눈부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도로의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을 칠한 납작한 보닛이 등장한 겁니다. 눈부심을 크게 줄여주는 데다 운전자가 주변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일부 주에서는 스쿨버스 제조업자들이 차량에 검은색 보닛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이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스쿨버스 제조업체는 보닛을 눈부심 방지 물질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보닛은 노란색으로 유지되지만 그 색 자체는 무광 노란색이 되죠. 마지막으로 록밴드 더 후의 가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난 매일 줄을 서 날 당신에게 데려다주는 버스에 타려고 엄청난 매직버스에.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